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약국마다 이런 품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입소문을 탄 마운자로가 동이 난 건데요. 치료 목적으로 약이 필요한 당뇨 환자나 고도비만 환자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다정 기자입니다. 난소 질환을 가진 30대 여성.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으로 체중이 늘자 의사가 마운자로를 처방해줬습니다. 대형 약국에 찾아갔지만 마운자로 구매 대기자만 1,000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좀 많아요. 오늘 1,500, 1,600? 약국마다 마운자로 전용량 품절 안내문이 붙었고 전화로 문의를 하면 품절됐다는 자동 안내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마운자로 전용량 품절입니다. 지난번 마운자로도 약국 8곳을 전전해 겨우 구했는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받더라고요. 기자가 직접 서울 종로 일대 약국 20곳을 돌아봤더니 한 곳만 빼고 품절 상태입니다. 다이어트 등 미용 목적으로 마운자로를 맞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약을 구하는 환자들이 약을 구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그거지 뭐.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마운자로를 당뇨병 치료용으로 처방받은 A씨는 대체 약을 처방받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당뇨 치료도 있고 비만들도 맞아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약을 지금 찾고 다녀가지고. 마운자로의 수급 불균형 속에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새로운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오늘부터 시중에 풀리면서 병원과 약국마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가격이 위고비보다 저렴해 오픈런에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부작용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막 문을 연 병원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위고비의 대항마로 불리는 비만약 마운자로 출시 소식에 몰려든 겁니다. 마운자로는 오늘부터 가능한 거예요? 지금 어제 밤에 들어서 혈당이 사시면 일단 사신다. 넉 달치 약을 한 번에 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픈런을 생각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내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병원에서 이 물량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은 더 북적입니다. 병원은 2층인데 1층 건물 입구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약국도 마운자로를 문의하는 손님 응대에 더해 물량 확보까지 하느라 바쁩니다.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이미 지금 오전에만 거의 30분 이상 찾아가지고. 마운자로는 위고비와 같은 주사제인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쌉니다. 그러다 보니 약을 바꾸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신약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처방을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처방은 치료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메스꺼움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네, 비만 치료제 위고비. 요즘 이 약을 한 사람이 처방받곤 여러 명이 나눠 맞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감염 같은 부작용 위험이 큰데도 이른바 성지로 알려진 일부 병원들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정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쉽게 처방해주는 성지로 불리는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상 체중인 취재진에게 의사가 고용량도 얼마든지 처방이 가능하다 말합니다. 상관없어요. 주는 거는 제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는데요. 주사제 형태로 맞는 위고비를 다른 사람과 나눠 맞아도 될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나눠서 맞겠다는 거 반대 안 해요. 안 된다는 말 대신 AI에 물어보라고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찾든지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든지 한번 해. SNS 등에는 고용량 위고비를 처방받아 나눠 맞는 식으로 투여 비용을 아끼는 이른바 위고비 나눠 맞기 표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주 1회씩 총 4번 투여가 원칙인 최고용량 위고비 주사를 많게는 수십 번까지 쪼개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혼자 나눠 맞기뿐만 아니라 타인과 나눠 맞기도 합니다. 30대 직장인은 2.4mg 고용량 위고비를 주사 바늘만 바꿔 남자친구와 나눠 맞고 있습니다.
당뇨침 바늘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따로 주문을 해서 남자친구 먼저 맞고 바늘 바꿔서 저 맞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위험을 경고합니다. 주사 바늘을 바꿔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 혈액이 펜 안으로 이제 역류가 되어서 그 펜 자체가 오염이 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원이 될. 위고비 나눠맞기 유행의 위험이 병원의 방치 속에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입니다. 미국 출시 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오늘부터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가격은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인데요. 대체 어떤 약인지 강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14kg을 뺀 비결로 꼽은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 머스크 외에도 오프라 윈프리, 킴 카다시안 등 해외 유명 인사들이 투약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고비가 오늘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펜 모양으로 생긴 주사기를 복부에 주사하는 방식인데 병원 처방을 통해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원리는 호르몬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GLP-1이란 호르몬이 분비돼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위고비의 성분이 이와 비슷합니다. 주사를 맞으면 포만감이 생겨 식욕이 억제되는 겁니다. 임상시험 결과 68주를 사용하니 15% 정도 체중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주사해야 하는 삭센다와 달리 주 1회 주사하고 효과는 더 큽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공급받는 가격은 주사기 한 개당 약 37만 원으로 실제 소비자 구매 가격은 최대 1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주사기당 4주 사용이 가능해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씩 드는 셈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위고비가 마법의 약은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식사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해야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임상 시험에서도 약만 투여한 것이 아니라 식사와 운동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위고비 투약을 중단하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부작용으로 구토나 설사,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급성 췌장염이나 담낭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성인 비만 환자에 한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아주 신중하게 투약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출시 첫날부터 병원에서는 주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찾는 소비자가 많아서 오늘 주문하면 내년에나 받아볼 수 있다는데요. 이어서 홍란 기자입니다. 위고비 처방이 가능하다는 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전 예약 안내가 눈에 띕니다. 처방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올해 물량은 마감됐다는 겁니다.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 지금 3차까지는 다 예약이 마감됐거든요. 아마 내년 2월, 3월이나 그때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 주문만 100건을 넘겨 내년에나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그 전주부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가격이 싸거나 바로 처방받을 수 있는 이른바 성지병원 목록을 공유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식단 조절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꾸준히 약물만 복용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유통 물량에 비해 관심이 커지면서 개인 간 불법 거래 우려도 커지자 식약처는 위고비 불법 판매 등을 한 달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다이어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최대의 수건으로 꼽히죠. 그만큼 살을 빼는 게 참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비만 치료제로 너도 나도 살을 뺐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다이어트 비법으로 비만 치료제가 알려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이달 말 국내에도 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원리로 살이 빠지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 건지, 또 비만 치료제를 다각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식이 충전될 때마다 이 지식 배터리에 불이 한 칸씩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지식 충전 시작합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사진이 하나 뜨는군요. 네, 박 약사님, 저게 어떤 거죠? 저게 위고비인 거죠? 네, 저 약이 위고비인데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대표 상품명이 처음 나오면서 그게 약간 이름으로 굳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스테이플러가 호치키스가 된다든지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약이라고 하면 먹는 약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위고비와 같은 새로 나온 이제 맞는 비만 치료제들은 주사제 형태로 그러니까 주사로 맞아야 되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사로 맞아야 한다. 그러면 뭐 매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주사로 맞는 것들이 병원 가서 맞는 것들이 많으니까 아 이것도 병원 가서 맞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다행인 점은 이것은 자가 주사 치료제라고 해가지고요. 자가 주사요? 네, 예. 환자가 스스로 본인에게 주사를 놓을 수 지금 있는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본인이 본인 복부에 주입을 한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펜 모양으로 된 주사기를 이용해서 주사를 맞는 건데 네. 이게 해외에서는 인슐린 같은 당뇨병 치료제들도 저렇게 펜 유형의 주사제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환자들이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내 배에다 어떻게 주사를 네. 찌르냐 이런 맞기 공포감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유를 좀 고민을 예. 해봤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 체하면 손 따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죠. 바늘에 네. 찔리는 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다행인 점은 이제 손끝에서는 굉장히 이제 신경이 많이 몰려 있어서 아픈 건데 배에 맞는 거는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고 네. 주사침이 들어가는 것도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좀 가볍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호황을 얻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평론가님, 그럼 이게 어떤 원리길래 살이 좀 빠지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예. 다이어트를 할 때는 칼로리 제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먹는 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 특별히 이번에 나오게 된 뭐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 GLP-1이라고 하는 그 원 호르몬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네. 배고픔 자체를 좀 못 느끼게 해줘요. 어떻게 배고픔을 못 느끼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예. 어떤 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돼 있냐면 위에 음식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네. 위를 지나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흡수가 되잖아요. 저렇게 지금 그래픽이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소장에 음식이 차게 되면 이때 어떤 인식을 하고 보낼 수밖에 없냐면 지금 여기 음식물이 들어왔으니 네. 위야 너 좀 가만히 있어. 음식 좀 내려보내지 마. 예.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좀 많이 있으니까 배부르다라는 느낌도 보내게 되거든요. 이런 호르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실제로 발견하고 합성하고 예.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데 이걸 길게 한 거예요. 네. 이런 주사를 맞게 되면 말하자면 소장이 실제로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 안에 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고픔 자체를 못 느끼게 만드는 거라서 실제로 투약한 분들의 어떤 증언들을 보면 네. 평소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충분해 그리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저런 호르몬이 나와서 충분히 배고프다 이런 느낌을 주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근데 변호사님, 근데 네. 이게 이런 종류의 치료제들이 이미 미국에서는 꽤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예. 이 비만 치료제 이제 대표적인 홍보대사가 둘이 있죠.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고요. 일론 예. 머스크에게 체중 감량 비결을 물었더니 단식 그리고 위고비라고 얘기를 했고요. 킴 카다시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셀럽도 자기가 이제 마릴린 먼로의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는 7kg을 감량했다. 7kg이요? 네, 예.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오프라 윈프리도 이 자기가 체형 때문에 이제 많은 25년간 아마 취지는 나를 많이 놀림을 당했다. 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비만은 질병이다. 그래서 의지력이 아니라 뇌에 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정말 이게 비만이 뇌 때문이라면 좀 억울한 게 뇌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살이 찌는데 뇌는 살이 안 찌고 저만 네. 살이 쪄서 어쨌든 아 이게 의지력보다는 뇌와 관련된 거구나. 네. 그런 사실들을 요즘 좀 알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비만 치료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절실하길래 이번에 소식이 전해진 거에 따르면은 노벨상과 비슷한 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흔히 말하는 미국판 노벨 생리의학상이라고 불리는 레스커상이 예.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수상자 발표를 했는데 요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을 한 분들 3분이 선정이 된 거예요. 예. 첫 번째 분은 처음에 이런 것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추출하는 것에 성공한 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합성하고 네. 또 요걸 이제 의약품으로까지 개발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이제 노벨상
노벨상은 노벨상도 사실 어떤 재단이 주는 상이잖아요. 예. 이렇게 어떤 상을 주게 된 건데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야말로 비만 인구가 제일 많고 네. 그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사회적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여전히 지금 오늘 얘기 중에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네. 우린 비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게으른 거야, 정신력의 문제야. 예. 사람이 왜 저렇게 해라고 이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연구들의 결과는 뭐냐면 일단 질병인 거고 네.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고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생각을 한 것이 레스커당 재단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만이 의지력의 실패라고 여겨지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식단과 운동으로는 문제 해결을 못한다. 그런데 실제로 비만이 만병의 근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뭐 미용 목적으로 예뻐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예. 조금 더 건강해지게 하는데 분명히 일조를 했다라고 해서 이런 상을 수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만이 일종의 질병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사실 비만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좀 심각하길래 지금 이런 치료제까지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를 한 10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10억 명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미국 인구에서는 40% 정도가 비만 인구다. 10명 중에 4명이 예. 그 정도면 정말 심각한 질환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얘기도 조금 드리면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비만율이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인구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는 똑같이 그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비만율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게 그냥 단순히 비만이 미용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성인병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 예. 심혈관 질환인 고혈압 같은 이런 병들을 이어가는 어떤 초입 단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미용이나 아니면 의지 문제 이런 게 아니고 확실히 고쳐야 되는 질병으로 인식을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비만이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식품 회사들에게는 이게 약간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카콜라 같은 그런 대형 주식들이 좀 폭락하는 한때나마 폭락하는 사태도 일어났을 정도니까 아마 다양한 영향들이 사회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세계적으로 엄청 품귀 현상이다 제가 앞서서 설명도 드렸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효과가 어느 정도길래 그런 거죠? 네, 그만큼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실험을 하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관점에서 사진에 일론 머스크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지금 왼쪽이 살을 빼기 전이고 오른쪽이 살을 뺀 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68주 동안 투약을 했을 때 체중이 평균적으로 14.9%가 감량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뭐 약 15%가 감량된다는 것도 대단하고 네. 평균이라고 하는 건 그거 이상으로 훌쩍 감량한 분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좀 대단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 중에 하나는 그런데 커다란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기존의 치료제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이 좀 다른? 이 뒤에서 좀 자세히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기존에 이 정도로 많은 체중을 감량을 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향정신성 약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예. 사람을 흥분시키고 이 각성 효과가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식욕이 네.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그걸 장기 복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 예. 이 경우에는 체중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심혈관계 질환이 좀 개선이 되기도 하고 예. 실제로 당뇨 관리도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감량 효과와 더불어 여러 가지 건강의 이점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뭐 앞서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이 안 됐으니까 이거 뭐 외국인한테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이루어진 임상 시험을 보면은 예. 한 15% 정도의 감량을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미국인들과는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말고 일본, 이웃나라지만 사실 인종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아시안이기 때문에 동양인인 네, 예. 동양인에게 대상을 했을 때는 한 13% 정도의 체중 감량 아, 효과가 그래요? 예. 나타났다라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동양인에게도 뭐 비슷한 효과가 있는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이 약이 어떻게 또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참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인 게요. 예. 우리가 원래 그 장에서 나오는 장 호르몬이 식욕을 좀 억제해주는, 많이 먹고 나면 아 배부르다라는 생각이 네. 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체내에서 너무 빠르게 분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또 예. 장기적으로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도록 그렇게 약이 개량이 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있는 것들로 호르몬을 모사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뭐 당뇨병 치료제를 위해서 원래 개발이 됐다가 이게 얻어 걸렸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 사실인가요?
네, 이게 당뇨병을 원래 연구하다 보니까 네. 그 GLP-1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원래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이런 예. 제작으로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을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식욕 억제 효과가 뒤늦게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의약품 시장에서도 새로 뭔가 개발하다가 의도치 않은 효과들이 발생하면은 그걸 가지고 또 그 약으로 변환을 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비만 치료제로 확 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세상에 등장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평론가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도입이 된다면 나도 한번 맞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냥 받는 거는 병원에서 처방약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될 때는 기본적으로 질환으로서의 비만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뭐 비만으로 여러 가지 판정이 나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난 정말 마른 몸을 원해서 맞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효과 자체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픔을 잊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네. 기본적으로 이 대상이 되는 저응증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네. 정상 체중 혹은 그거보다 오히려 적은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에게 처방을 자체를 안 하겠지만 네.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든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지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종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는 이 비만 치료제는 어떤 부작용이 좀 있을까요? 네, 이 비만 치료제가 작용하는 효과를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뇌에 직접 작용을 해서 예. 식욕을 좀 덜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거는 사실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것이 없는데 네. 다른 한 가지 효과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빨리 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물리적으로 정말 위장이 빨리 비워져서 그런 건데 요 위 운동을 조금 늦추는 그런 효과를 주면은 우리가 포만감을 조금 더 길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고픔을 좀 더 천천히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이 효과를 너무 강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걸 했을 때 메스꺼움이 생길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예. 그게 좀 심한 분들은 맞고 정말 구토를 하시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장 움직임이 너무 무뎌진다. 그러면 네. 어떻게 되냐면 변비가 생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가볍게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조금 무거운 부작용 얘기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래서 있죠? 이 장 움직임을 너무너무 늦추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예. 장이 정말 막혀버리는 장 폐색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도 그래요?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고비의 다른 이름을 오젠픽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이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네, 볼이 쏙 들어가는 오젠픽 페이스라고 하는 그래요? 저런 좀 예. 오히려 좀 노화되어 보이는 그런 증상도 좀 생길 수가 볼이 있다. 쏙 들어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좀 아주 심각한 경우긴 하지만 이제 시력 예. 감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래요? 네, 예. 갑상선암 위험을 좀 증가시킨다라는 이런 아주 조금 이제 드문 케이스지만 그런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미용 목적으로 맞는 것보다는 아까 평론가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정말 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들 대상으로 처방이 된 약이기 때문에 날씬한 분들이 너무 체중 감량하려고 저 같은 사람이 맞는 것도 안 좋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런 비만 치료제의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요요요. 요요 현상은 없나요? 실제로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부작용이 아니라 약을 끊었으면 당연히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약을 맞고 나면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니까 이거는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 약을 맞아야만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투약을 중단하고 나서는 다시 체중이 복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이걸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뇨약을 안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요. 혈압약을 안 먹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만성 질환의 일종으로 계속 맞아야 된다. 이렇게 조금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계속 약사님께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사실 약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효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얼마나 접근성이 있냐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게 한 거의 180만 원 상당의 한 번 약 180만 원이요? 어마어마한 가격이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여러모로 좀 의료 민영화도 됐고 좀 그런 약가가 많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에서는 거의 40만 원대 초반 정도의 그래요?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 아직 네. 나와보고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예. 80만 원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우리가 쉽게 맞을 수 있는 가격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들은 그럼 왜 40만 원인데 우리는 2배나 비싸냐? 네.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만성질환의 전 단계로서 관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예방 목적으로 보험 처리를 해주자라는 입장도 있는 거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은 조금 과하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선? 네, 예. 건강보험 재정도 좀 악화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것까지 보험이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은 미용 목적이긴 하니까요. 예, 그렇군요. 이쯤에서 저희가 잠시 쉬어가는 코너 퀴즈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엔 네, 문 변호사님께서 퀴즈를 준비해 주셨죠? 네. 비만 치료제가 한때 이것의 주가를 떨어뜨렸다. 아까 주가를 얼핏 말씀하긴 하셨어요. 아까 말씀을 하셨었네요. 네네. 예, 예. 비만 치료제가 한때 이것의 주가를 떨어뜨렸다. 주가를 떨어뜨렸다. 네. 뭐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네. 이번에는 그냥 바로 맞춰보는 걸로 네네. 해보시죠. 정답은 콜라입니다. 콜라요. 네. 예, 아까 언뜻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왜 콜라 주가가 떨어진 거죠? 이 비만 치료제가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하니까요. 코카콜라, 그다음에 이제 오레오라는 쿠키를 만드는 네.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최근 6개월간 각각 10% 또 한 약 11%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인기를 얻으니까 아무래도 고객들이 살찌우는 음식을 좀 덜 사 먹고 덜 사 먹으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 식품업체, 일부 식품업체의 매출과 수익에 좀 영향을 준 거죠. 또 미국의 이제 최대 유통업체 중에 하나인 월마트의 그 CEO 존 퍼너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비만 치료제를 이용하는 고객이 식품의 구매를 좀 더 적게 하더라. 네. 또 로이터 통신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가 대중화되면서 식품 업체의 타격이 몇 달간은 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이 다이어트를 해봤는데요. 네. 다이어트를 해보니까 좀 건강은 좋아지고 이런 면은 있는데 성격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성격이 안 좋아요. 예민해지죠. 네, 예민해지더라고요. 이게 뭐 맛있는 거 먹어서 이렇게 보상이 되고 도파민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네. 맛있는 걸 못 먹으니까 건강은 좋아지는데 성격이 좀 예민하고 날카로워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 로이터 통신에서 분석한 몇 달간이라는 단어에 좀 저는 흥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식품 회사들도 또 네. 여기에 맞춰서 태세 전환도 하고 그래서 식품 회사 비만 치료제 회사들 간의 경쟁도 좀 흥미롭게 볼 지점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뭐 사람들이 이제 비만이 본인이 진단을 할 때 아까 BMI 얘기를 해주셨지만 BMI라는 걸 본인이 좀 측정하기 사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에게 본인이 비만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약사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BMI라는 거는 이제 체중과 이제 키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걸 계산할 수도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남성분들, 특히 중년 남성분들 보면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복부 둘레가 남성의 경우는 35인치 이상, 그다음에 네. 여성의 경우는 34인치 이상이 되면은 이건 좀 비만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반대로 좀 얇은 거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목 부분 둘레가 남성의 경우는 이제 38cm보다 얇아야지 이제 당뇨병이나 이런 성인병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우리 인간의 평생 숙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해보셨다고 변호사님도 해보셨는데 굉장히 예민해지셨다고 하는 거 보면 쉽지 않은 건데 저렇게 다이어트 얘기를 계속 해보면 이쯤에서 평론가님이 퀴즈를 하나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요? 네. 퀴즈 한번 다시 내겠습니다. 조선시대 궁녀들이 사용한 슬리밍 크림은? 슬리밍 크림이요? 네, 살을 빼기 위해서 몸에 바르는 크림. 크림은 이것이다. 조선시대에도 뭐 궁녀들이 본인들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몸에 무언가를 발랐다 이런 뜻이네요. 네. 뭘까요? 맞춰보실까요? 땡땡 두 글자인 것 같은데. 왠지 좀 하얀 것도 원했을 테니까. 뭐 미백 효과. 우유 같은. 우유이다. 우유는 근데 조선시대도 안 먹었을 것 같고요. 한번 답을 맞춰봐 주시죠. 네, 간장입니다. 간장. 간장이요? 예. 간장을 몸에 바르면 까매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답을 보기 전에 기껏해야 된장 정도 생각했는데 간장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꽃게도 아니고 자기 몸에 간장을 바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어떤 다이어트를 위해서 간장을 몸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간장이 어떤 효능이 좀 있길래 몸에 발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닌데요. 예. 근데 분명히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면 재래의학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쭉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래서 아마 누군가 간장을 이렇게 바르거나 또는 간장이 든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좀 네. 효과를 봐서 그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게 부설처럼. 아닐까. 네네. 네. 아주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뭐 네. 그랬다라는 얘기들이 네네. 돌고 있다 네네. 정도인데 네. 조선시대 얘기를 계속 해보면요. 옛날에는 뭐 과거의 미인상이라는 게 계속해서 시대를 바꿔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뭐 선조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다이어트 자체를요. 예.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먹는 거 시기를 좀 조절하는 거 외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이는 게 신윤복의 미인도인데 네. 저때 당시 미인상이 저런 미인이었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식이 지금 많아지는 상황이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거고 과거엔 먹을 게 없다 보니 오히려 좀 풍만한 것들이 훨씬 더 미인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 뭐 어른들, 뭐 남자분들도 또 배가 인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들은 모두가 배고플 땐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과거에도 뭐 중세부터 시작했던 우리나라 뭐 조선도 마찬가지,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궁 안에서는 그렇게 배고파서 사람이 마르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부터 우리가 풍만한 네. 어떤 미인상 같은 걸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는 좀 건강해 보이는 걸 말하는 거지 네. 보통 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과학적인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가슴과 네, 지금 허리와 나오는 게 신윤복의 미인도. 맞습니다. 이런 비율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좀 이게 풍만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리만큼은 좀 잘록하길 원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잘록한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안들을 좀 생각하기도 하고 또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간장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을 거로 그래요. 보입니다. 근데 간장 말고 또 독특한 다이어트 방법이 하나 또 있을까요? 네. 이거는 퀴즈로 할까요? 그냥 말씀으로 드릴까요? 퀴즈가 준비되셨으면 퀴즈로 네, 하시죠. 퀴즈로 예. 하겠습니다. 1930년대 네. 미국에서는 세 글자인데요. 예. 세 글자 다이어트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땡땡땡 다이어트. 네. 지금 뒤에 나오는 저 포스터로만 봐서는 뭔지 좀 알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약사님 알고 계십니까? 뒤에 그림 보면 뭔가 술 같은 걸 먹었나? 위스키 다이어트? 위스키 다이어트. 살이 더 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뭔가요? 정답은 예. 뭘까요? 정답은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요? 네네네. 이 영국 BBC에 예. 따르면 1930년대 미국에서는 이제 소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 촌충을 알약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예. 살이 찌면 그걸 먹었답니다. 아, 그러면 그래요? 당연히 혼자 먹을 걸 둘이 먹으니까 촌충이 들어가서 이 음식물이 장에 흡수되기 전에 영양분을 그 회충이 같이 네. 먹고 그 바람에 이제 먹는 사람은 당연히 체중이 좀 감소됐겠죠. 그러다가 살이 또 빠지면 기생충 약을 먹고 네. 그 촌충을 이제 배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살이 찌면 기생충을 좀 먹어야겠다. 살이 빠지면 기생충 약을 좀 먹어야겠다. 네. 그런데 아무리 이 살을 뺀다고 하더라도 유산균 정도면 모를까 내 네. 몸 안에 이 기생충을 그러니까요. 넣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괜찮나요? 기생충을 몸 안에 넣어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단 예. 1930년대, 20년대 얘기 나오는 건 다 안 따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저 때는 뭐 예를 들면 술이 건강에 안 좋으니 차라리 코카인을 하자, 네. LSD를 하자 이랬던 시대이기도 하고 저 때 뭐 약간 이전에는 방사능이 처음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네. 방사능 치약, 어린이를 위한 방사능 뭐 무슨 세트 막 이런 걸 예. 팔았었어요. 아, 그때 그래요? 과학적인 근거는 좀 많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생각은 이런 거예요. 기생충은 당연히 우리 안에서 번식하면서 크게 자라거든요. 특히나 뭐 촌충 같은 경우에는 9m까지도 자랍니다. 네. 근데 크다 보니까 그렇게 커다란 게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먹는 영양소를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붙어서 좀 성장을 하는데 그것이 가져가는 칼로리의 양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라는 게 좀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계속 뭐 혈액 형태로 막 쭉쭉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는 다이어트 효과는 많지가 않고 오히려 이 촌충 때문에 뭐 두통, 시력 감퇴 같은 부작용들도 있고 그 외에 사실 항상 기생충은요 우리 면역체계랑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부러 알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면역체계 자체도 굉장히 좀 과부하가 걸려 있는 데다가 염증까지 만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염증이 생기게 되면 또 몸이 오히려 부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아무도 따라하시지 않겠지만 저때 예. 저런 일들이 있었다는 해프닝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저런 일이 있었을 뿐이지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약사님 사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이미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나요? 네, 예. 실제로 과거에는 어떤 약이 있었냐면요. 네. 이제 미국에서는 2012년에 허가를 받았고 우리나라에는 2016년부터 들어온 삭센다라고 하는 이미 맞는 예.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마운자로나 이제 위고비 같은 약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요. 예. 매일 주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요. 예. 그러니까 사실 다이어트나 이제 미용 목적의 살을 빼려는 분들이 매일 내 배에다 직접 주사를 맞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나왔을 때 그렇게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도 조금 더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삭센다를 맞았을 때는 한 7.5%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위고비의 경우는 15% 정도의 감량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네. 과거보다는 2배 정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방식으로 훨씬 더 간편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열풍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저 두 약 말고는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다른 비만 치료제는 또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먹는 다이어트 약들도 예.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약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콜라 말고 이제 예. 커피 같은 것들도 기호식품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커피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잠도 안 오고 속이 메스껍고 네. 굉장히 심장이 빨리 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식욕도 떨어지는데 이거를 비슷하게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운자로라고 해서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네요. 네, 예.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인데 요건 이제 위고비 다음에 나온 약입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그래요? 조금 예. 더 효과가 좋게 평균 22% 정도 감량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더 늦게 나왔다 보니까 이거보다 가격을 좀 낮춰서 하는 이제 시장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출시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비만 치료제 뭐 품귀 현상이다 여러 얘기들이 많은데 그럼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세계적으로요. 예. 네, 많이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총액을 계속적으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생각할 때 뭐 세계 1위의 부자면 여전히 빌 게이츠를 생각하고 가장 최고의 기업은 뭐 여전히 뭐 애플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센세이션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발명하면 네. 노벨상 받는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탈모를 해결하면 노벨상 받을 거다. 예. 또 하나가 비만을 해결하면이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이 하나가 나왔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레스커상을 받았죠. 네. 그런데 이 비만 치료제의 원리 자체는 GLP-1을 유사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운자로 같은 것들은 오히려 또 다른 물질을 섞어서 GLP-1과 GIP를 섞어서 만들게 되고 또 그 다음 수발업체들은 또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지금 평균 감량되는 체중이 네. 15%에서 22%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제약회사들이 사실 특허는 걸려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유사 물질을 만들고 더 효과가 좋고 기본적으로 어떤 부작용은 더 적은 거를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지금 여기 뛰어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만들기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네. 약은요. 요요가 온다는 건 다르게 보면 좋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요. 한 번만 주사 맞으면 평생 동안 살 다시 안 쪄라고 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내 몸을 어떻게 바꿔놓길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하는 입장으로 가는 약이기 때문에 네. 모든 제약회사가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주목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래요. 시점입니다. 근데 이게 덴마크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준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이 위고비와 삭센다 같은 비만 치료제를 처음 출시한 회사가 이제 덴마크 회사입니다. 노보 노디스크라는 곳인데 예. 여기가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덴마크 경제가 여기 다 끌려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 정도로? 예전에는 사실 덴마크 하면은 노키아 같은 이런 예. 기업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노보 노디스크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그 회사 매출이 너무 늘다 보니까 이제 덴마크 금리를 끌어내릴 정도로 그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비만 치료제 얘기를 계속 해봤지만 이게 도입이 된다면 분명히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엔 어떤 점이 좀 우려되십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의 인식이 좀 필요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비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질병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구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품귀 현상인 거고 네. 지금 미국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의 제품들도요. 사실 생산량을 거의 최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걸 누군가 보면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어딘가에선 정말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딘가는 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그렇게 볼 만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질병인 것도 맞고 그렇겠습니다만 누군가가 볼 때는 이건 불평등이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똑같은 나라인데도 똑같은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들은 먼저 이런 비만 치료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촌에 가면 더 날씬한 사람들이 많고 부촌에 가면 더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더 가려 먹는 거고 더 그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더 오히려 좀 촉진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회적 갈등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나왔던 퀴즈를 한 번 더 맞춰보면서 지식 충전이 잘 되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1930년대 미국에서는 땡땡땡 다이어트가 유행을 했다. 퀴즈를 내주신 우리 변호사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기생충. 기생충. 네, 정답은 기생충 다이어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셔서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